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2일 도쿄에서 28명, 홋카이도에서 13명의 감염 발표 등 14개 지자체에서 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04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6,76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에서 7명, 홋카이도에서 6명 등 총 21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67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전체 69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대에서 90대까지 남녀 총 28명의 감염이 확인되었고, 이 중 15명이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이며 나머지가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되거나 조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밝혀져 누적 사망자는 196명입니다. 이로 인해 도쿄는 10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100명을 밑돌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987명이 되었으며 도쿄에서 발표한 양성률은 5.6%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어제 발표된 누락과 중복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자 수에 대해 수정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4월 17일에 201명은 204명으로 4월 10일에 187명도 200명 등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알 수 있는 항체 검사에 대해 6월부터 월 3,000건의 검사의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처음에는 적을지 모르지만 해당 수치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체 검사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네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항체 검사를 해야 할 텐데 코이케 지사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가 의료 종사자에게 10에서 20만 엔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12일 오사카 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시무라 지사는 이 지원금을 현금 카드인 쿠오 카드로 이달 중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입원 환자를 받아들인 의료기관이나 귀국자 접촉자 외래, 호텔 등 숙박 요양 협력시설 등에서 5일 이상 근무한 의료 종사자나 직원 약 5,800명이며 재원은 오사카부 코로나19 바이러스 돕기 기금에서 약 9억 엔을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쿠오 카드로 지급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쿠오 카드가 지급 스피드가 빠르고 처리하기에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며 현금 지급이라면 사무 인력과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쿠오 카드와 함께 오사카 부민을 위해서 고맙습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의 요시무라 지사는 오사카의 새로운 감염증 대책으로 QR코드를 사용한 추적 시스템의 도입을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감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벤트 극장 등에 오사카에서 발행한 QR코드를 읽고 메일 주소를 등록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휴업 요청 종료 후 영업 재개를 위한 각 시설의 상세한 사업 매뉴얼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한 사람당 10만엔 특별지급의 온라인 신청을 놓고 전국 각지의 관공서 창구가 혼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마이넘버 카드 신청에 필요한 카드 비밀번호의 재설정 등의 절차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이 집중되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당초 신분증의 개념인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온라인 지급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로 인해 관공서에 방문자가 급증하게 되어 예상외의 사람 간의 밀집이 이루어져 마이넘버 카드의 비밀번호 재설정 등으로 2-3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권장한 온라인 신청이 아닌 우편으로 신청해달라는 지자체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 신청이 되더라도 신청 내용에 미비가 속출하여 확인 작업 등으로 인해 시간 및 인력이 더 소요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공명당 요청으로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이 공궁학생 대상으로 1인 10만 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기사 보내드렸었죠. 12일 공궁학생 대책에 대한 자민당 프로젝트 팀은 학생 한 명당 10만 엔의 급부를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의 대폭 감소 등으로 어려운 학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며 최대 20만 엔까지 지급 및 전체 학생의 20%가 지급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교, 대학원, 단기 및 전문학교 학생 외에도 일본 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재원은 지난달 통과한 추경 예산을 포함하나 2020년도 예산의 예비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공부하시는 유학생분들도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의 일부 해제를 위한 전국지사회가 12일 열렸으며 정부에 대한 긴급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언을 일부 해제한 경우에도 각 지자체를 넘는 이동을 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선언 해제 지역도 관광업 등에 심각한 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지원의 지속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선언의 해제가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들의 눈에 띄는 가운데 유독 한 지자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마현인데요. 군마현의 야마모토 이치타 지사는 1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에 긴급사태 선언의 일부 해제 대상에서 군마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야마모토 지사는 선언의 해제에 의한 느슨함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니시무라 장관은 검토에 참고하겠으며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부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응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짧은 시간에도 검사가 가능한 항원검사 키트에 대해서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약사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열릴 후생노동상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승인되고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 항원검사 키트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후지 레비오사가 개발하여 4월 27일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현행 PCR 검사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판정이 가능하며 검사 건수의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검사 건수의 증가로 이어질 대책은 매일 쏟아지는데 아직까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소식에 저명인사 등 많은 사람들이 검찰관 정년연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기사 보내드렸었죠. 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12일 모리 마사코 법무상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리 장관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년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며 몇 년 전부터 검토되었던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야당 측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우선하기 위해 법안 심의 지연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 상황은 국회가 결정할 것이므로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내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특례 승인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의료기관에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는 11일부터 배송이 시작되어 이미 일부 의료기관에 도착하였으며 인공호흡기 등을 달고 있는 중증 환자 대상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공급량에 대해서는 카토 후생노동상은 기업 측에서 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공급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사는 12일 직원 컴퓨터 한 대가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본사 및 일부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과 소속 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12,514명분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사 홍보실에 의하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부정 액세스가 원인으로 취재로 얻은 정보나 고객 정보 등 기밀성이 높거나 대외적으로 얻은 정보는 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 컴퓨터에 8일에 온 메일의 첨부 파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염 후 외부로 부정 액세스가 감지되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JR 동일보는 12일 코로나19로 철도 영업수익이 크게 떨어진 것 등의 이유로 사장 45명, 임원 55명의 임원 보수를 5월에서 7월 3개월간 10% 자주 반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4월 한 달간 수익 감소는 약 1,000억엔 규모였으며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에도 수도권의 수익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R 동일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기 결산에서 940억엔의 수익 감소 영향이 있었고 4월 철도 영업수익도 약 1,000억엔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일본 대학야구연맹은 12일 온라인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8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69회 전일본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대회는 전국의 26개 연맹 대표 학교가 출전하는 일본 제1을 가리는 대회로 매년 6월에 개최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연맹별 충계리그 등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연장의 영향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이래 중단은 대회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